이번 이 3.1절 집회가 참 특이한 것은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 집회에도 있고 찬성 집회에도 있는데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 2030 세대들이 외친 메시지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킨다. 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서 변호사님? 그 플랜카드가 있는 그 그러니까요. 사진도 저도 봤거든요.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2030 세대의 뭐 보수화라고도 하고 있고 아니면 이걸 또 그 진보 진영에서는 뭐 극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극우화라든지 보수화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이건 2030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찌 보면 정치에 조금 무관심층이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20대가 진짜 안 잡히잖아요. 그게 뭐 나중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뭐 1000명 샘플을 뽑을 때도 20대가 가장 늦게 차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금 비적극성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저는 이 공정이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공정. 그러니까 20대들이 느끼는 공정이란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들고 왔습니다만은 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20, 30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조국 그 교수에 대한 조국 장관에 대한 우리가 조국 그 집회에서도 보면 조국 장관이 뭐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었나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당시에 20대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아니 조국 교수는 왜 그 자식들에게 어떤 특혜 아닌 특혜를 준 거잖아요. 뭐 실제 그게 뭐 표창장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단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정인데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탄핵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다시 살아났다고는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네, 물론 윤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청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잘못을 따지는데 그 안에서 어떤 공정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된 것이 2030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평가인 것이고 네. 이번에 이 설 변호사님 말씀은 2030 세대에 나와서 민주당의 행태, 그렇죠. 이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줄 탄핵하고 또 과연 이 386, 486, 586 지난 뭐 총선만 보더라도 비명 행사, 친명 행제 공천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과연 공정이란 뭐냐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보면 물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자체는 선포 자체는 굉장히 잘못한 거죠. 저는 그건 위헌적인 것이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도 변호사인 제가 보더라도. 근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어떤 그 사법 절차에서의 과정은 저는 조금 민주당에서 너무 이런 그 광풍을 이용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적법 절차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절차라든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에 공수처가 보여준 절차의 위법, 드러났잖아요. 뭐가 이상하다.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뭐 수사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기각을 당한 사실도 있고 또 이것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했었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예. 잘못된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는 명확하게 지켜야 돼요. 어떠한 단죄를 하더라도.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야 너는 비상계엄했으니까 네가 역적이야. 내란범이야. 너는 목을 쭉 내. 우리가 참수를 할 테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불공정성을 20, 30대들이 느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어쨌든 간 지금 민주당이 어떤 탄핵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조금 너무 정치적인 광풍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풍이 2030 세대에서부터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 2030 세대들에게 왜 이렇게 이번에 탄핵 반대나 또는 이 집회에 많이 등장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86 운동권, 기득권 이제 좀 지겹다. 네. 좀 짜증난다. 네. 이런 반발 때문에 2030 세대가 많이 또 집결을 하고
결집을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자, 국민의힘은 3.1절 10수만여 국민들 이재명 대표 위한 동원령을 압도했다. 이건 무슨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동원령을 압도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동원이 됐다 이런 의미일까요? 동원했잖아요. 왜냐하면 대표가 연단에 서기로 했고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이 130명 정도가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만 오나요? 의원만 안 오잖아요. 지역구 의원이면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회 어떤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와야죠. 당연히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동원이 됐다고 봐야죠. 국회의원이 그 정도 참석을 한 거라면 저는 동원했다고 보는데 뭐 물론 동원되신 분도 있겠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날 저희 집이 수원이라서 수원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토요일 낮에 그때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하철에. 근데 너무 많으신 거예요. 꽉 찼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원 신분당선을 타고 내려서 3호선을 갈아타고 이제 종로 상가 쪽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어르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다 저는 동원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뭐 그것도 동원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뭐 집회에 참가하니까 뭐 현역 지역구 의원이 참가하는데 밑에 있는 어떠한 그 같은 지역위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것도 이상하긴 전달을 하죠. 받고 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라 이런 뭐 독려 문자를 받을 수 있겠죠. 참여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선거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그게 또 의식이 되겠네요. 공천권자가 누군데요? 지방선거의 공천권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잠깐만요. 기초의원 또 이런 기초단체장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요. 당연히. 아니 제가 만약에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 아니 그 지방의회 뭐 기초의원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면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전부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보수 집회도 전국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관광차 동원해가지고 동원되신 건 맞습니다. 동원한 예. 건지 아니면 같이 올라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설주환 변호사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보내주십니다. 지금 남희연님께서는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정치를 할 사람은 한동훈뿐이다. 뭐 이런 또 댓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역이 어딘지 어디에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지 우리 방송 보고 계신지 지역도 보내주시고 설주환 변호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상남자님, 설주환 변호사님도 계상남자님 제가 추천드려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계상남자님 네. 지금 선정된 겁니까? 네, 선정돼. 아까 5명 올려주시라 해서 책을 보내드리는 첫 번째 분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또 그 네. 프로필 사진에 반려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동작구, 청주, 전 대구, 지금 LA,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내주셨군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앤젤레스 나성에 가면 노래 부를 때는 아니고요. 자, 여당 의원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37명도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 변호사 말씀대로 민주당도 참석하고 130명 지금 저희 정도 참석했어요. 거의 끝장 대결이다. 네. 근데 여당 의원 37명은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복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뭐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날 나왔던 분들은 탄핵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또 현장에 나가 보면 저도 뭐 어쩌다 한 번씩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약간 과한 말이 나옵니다. 예.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현장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뉴스가 됐습니다만은 뭐 무슨 의원이지 서천호 의원인가 이번에 처음 이름을 들어봐가지고 국민의힘인가요? 네. 그분이 뭐 어디 뭐 헌법재판소를 뭐 파괴하자 뭐 이런 말 하셨다는데 이제 조금 뭐 저는 뭐 그런 부분까지는 뭐 현장에서의 얘기니까 조금 과열돼서 이렇게 업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온 건데 저는 그러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B 플랜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은 현장대로 대처를 하되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인용 결정이 나올 확률이 솔직히 더 많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지지층들을 어떻게 다독여 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그 B 플랜을 준비를 해야죠. 아,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출격을 했잖아요. 예. 이제 책을 발간을 하고 또 어제는 또 연평도 사건을 다룬 연극을 관람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을 한 건데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굳이 저는 이렇게 폄하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이분들은 정말 도대체 뭘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역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부산 4하구 LA. 자, 배추도사 오늘 배추도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배추도사가 살았던 양배추였죠. 네. LA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LA 보내드립니다. 오늘 LA 한 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보내드립니다. LA 많은 분들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시카고도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도 보내주시고요. 응원글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집회에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또 국민의힘을 가리켜서 극우다, 극우 폭력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반대로 극자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도 집회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본인들도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연단에 쓰셨잖아요. 예. 그럼 극자인가요? 그게? 저는 극우나 극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각자 어떤 강하게 주장을 할 뿐이고 어떤 집단을 통틀어서 극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예. 극우란 말도 잘 안 쓰고 싶어 하는데 그냥 강성 지지층이다. 세게 얘기하고 싶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지금은 일극화가 됐지만은. 근데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더 많은 더 대표 주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스펙트럼이 더 넓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일 오른쪽에 있으신 분들을 가지고 극우다? 글쎄요. 저는 극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민주당도 개딸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극자인가요? 아니 근데 방금 전에 네. 설 변호사의 모습이 마치 가왕 나훈아 같았어요. 진짜요? 니는 극자냐? 니는 극자냐? 네. 네. 저는 그래서 극우란 말은 별로 쓰고 싶지는 않고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보다는 오른쪽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극우라고 생각하나 본데 당연히 오른쪽에 멀리 계신 분들도 지금 민주당의 왼쪽 끝에 계신 분을 보면 극자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강성 지지층은 양측 다 전부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어떤 중간에서 그래도 어떤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고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개선되길 바라고 개혁되길 바라는 어떤 세력들도 저는 각 당에 존재한다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력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